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물결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수에서 이겨야 전체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웰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늘 들어오는 말이 디지털 마케팅 1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디지털 마케팅 1세대로서 경험해왔던 예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한 이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왜 저희가 인텐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왜 인텐트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97년부터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했고, 99년 12월부터 포탈에서 일을 하다가 2006년도에 일본에서 창업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을 2012년부터 해왔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쭉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를 이해하는 거에서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누구도 소비자 이해에 시간을 쓰거나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많은 회사들이 그 소비자 이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감이나 경험 등을 가지고 사실은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없을까? 심지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한다고 하는 광고 대행사들도 마케팅 이슈를 풀거나 고민을 푸는 상황에서 소비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푸는 일보다는 뭐 IMC라고 통칭되는 다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뒷부분에만 사실은 많은 신경을 쓰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소비자를 이해하는 길은 정말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가운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 가능성을 검색 데이터에서 보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글을 올릴 때는 누군가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리지만, 검색을 할 때는 내가 검색 기록을 누군가가 볼 거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 비유를 굳이 한 이유는, 검색 데이터야말로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궁금함을 정말 100% 담아내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데이터를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 이외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마케팅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고민을 2012년부터 한 10여 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게 좋은 엔지니어들과 만나고, 또 비슷한 꿈을 꾸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 고민을 계속 풀어보려고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지난 한 3, 4년 동안 방법을 찾았고 길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당위로서 소비자를 이해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까지 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업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소비자의 인텐트를 검색 데이터로부터 추출해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믿는 많은 기업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6년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2007년 처음 나오기 전까지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마케팅의 1세대들이 경험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매체 중에 케이블 TV나 위성 TV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길 때도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위성 TV나 케이블 TV는 그냥 미디어가 늘어난 것에 불과했던 걸로 끝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들이 가지는 아주 큰 의미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마케터들에게는 그게 그냥 광고를 걸어야 될 미디어가 늘어난 거 정도의 의미만 있었어요. 인터넷이 처음에 생겼을 때도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가 하나 생겨서 광고를 걸어야 될 미디어가 하나가 더 늘어났구나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디지털 형태의 광고를 걸 수 있는 미디어, 특히 젊은 층, IT 리터러시가 되게 높은 또는 이런 새로운 것들에 열광하는 층을 공략할 때 쓰는 미디어 정도로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케터들에게는 인터넷이 그냥 another new media,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할 때 마케팅 믹스, 광고를 걸어줘야 될 미디어의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인터넷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ATL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사실은 2007년도 아이폰이 생기고 모바일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소셜미디어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크게 변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가 디지털 마케터들이 경험한 디지털 마케팅 1세대였던 것 같고, 그때 당시는 여전히 ATL 중심의 마케팅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조직이 되게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의 조직의 형태가 사실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터넷이 뭔지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급하게 일단 그러면 배너 광고 돌리는 건 누가 해? 배너 광고는 그냥 인쇄 광고 소재를 약간 베리에이션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서 결국은 인터넷 담당자가 세워진 회사도 있지만 특별히 인터넷 담당자 또 디지털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 없이 그냥 광고 담당자가 그냥 디지털 광고까지 같이 겸해서 진행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한동안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후에 조금 나은 곳들이 이제 마케팅 팀 안에 자사 미디어, 온드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케이스. 물론 이제 여전히 그렇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는 IT 부분에서 따로 관리하는 회사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최근에는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소셜 미디어가 있으니까 소셜 미디어 담당. 그러고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았냐면 결과물 중심으로 조직들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소비자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객 여정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그 메시지를 어느 단계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 끝에 어떤 매체를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이미 조직이 매체별로 결과물 중심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각자 목표를 세우고 각자 메시지를 정하는 상태가 돼서 전체를 묶고 나면 진짜 IMC가 가능해진 이 세상에서 IMC가 아닌 굉장히 단일 미디어 안에서만 최적화된 마케팅들을 하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떤 능력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이 조직도 변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여전히 과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푸시냐 풀이냐 이거는 사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고민일 뿐이고, 사실은 단기간 어떤 특정 기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마케팅 이슈가 무엇냐, 마케팅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나면 제품과 관련된 풍부한 컨텐츠 자산이 아직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풀 방식의 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목표가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푸시 방식, 즉 광고를 통해서 고객과 만남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다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재원을 계속 태워야 되는 거죠. 어센트 코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텐트 마케팅의 핵심하고도 닿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인텐트 마케팅이 풀 방식의 마케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텐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브랜드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나 또는 소비자들의 생각, 의도를 이해를 해서 그들이 묻는 것에 답을 함으로써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광고가 아닌 형태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양을 늘려서 기업이 생각하는 마케팅 목표에 쉽게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만약 우리가 광고를 태울 수 있는 예산이 풍부하다면 실제로 우리가 고객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막 노출하고 푸시해서 목표 지점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빨라지겠죠. 당연히 뭐 예산이 많으면. 하지만 만약 예산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고객의 인텐트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실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은 제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인텐트 마케팅은 바로 소비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서, 즉 제가 곧잘 그리는 그 배 그림으로 보면 물결의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이해를 하면 그 소비자들의 묻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광고 없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제로섬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광고이든 또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마케팅이든 푸시든 풀이든 둘 다 고객 인텐트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환경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타게팅 광고를 통해서 제품 출시할 때마다 퍼포먼스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초기에 유입 트래픽을 늘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반응하는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리타게팅을 돌리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 캠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2년 반 전에 iOS 14.5가 시작이 되면서 그 웹 추적 투명성 제고 폴리시가 사실 발표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신이 사용하는 앱이 추적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옵트아웃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앱을 중심으로 한 그 타겟 마케팅의 퍼포먼스가 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동일한 일이 사실은 웹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미 지난 2023년 7월부터 구글이 그 서드 파티 쿠키를 막기 시작했어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지금 실험적으로 1%에 대해서만 쿠키를 막고 있고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 아마 이맘때쯤이 되면 100%가 다 막히게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고 나면 웹에서도 동일하게 이제는 손쉽게 우리가 선택했던 리타게팅이 잘 예전 같은 성과를 못 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사실 이제는 옛날처럼 단순히 예산만 있으면 푸시 방식으로 쉽게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기업들은 되게 당황하게 될 거예요. 예전처럼 광고로 손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하고 남게 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컨텐츠를 통한 소비자와의 어떤 만남일 텐데,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는 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묻는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과 노하우가 사실 필요한 일이라서 지금부터 사실 그 일을 준비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터넷이 우리한테 오기 전부터 사실 IMC 이야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IMC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기업이 브랜딩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매체를 관통해서 원 브랜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할 때 소비자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브랜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IMC는 꼭 필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로 보면 IMC 안에 사용되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광고 매체, 뭐 TV, 잡지, 신문, 라디오, 뭐 4대 매체, 뭐 홍보까지 포함하고 BTL까지 포함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페이드 미디어 중심으로 IMC를 논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소비자도 미디어가 되고, 그러니까 온드 미디어나 언드 미디어가 보편화된 이 시기에 IMC는 사실 페이드 미디어 안에서의 다매체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보면, 훌륭한 마케팅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양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총량을 늘려야 결국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브랜드가 커뮤니케이션의 총량을 훨씬 효율적으로 늘려가고 임팩트 있게 늘려갈 수 있을까? 결국 그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IMC는 당연히 페이드 미디어에만 묶여서 적용될 것이 아니라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를 포함한 트리플 미디어 전반에서 적용이 돼야 될 컨셉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에게 온 이후에, 그다음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마케팅 환경이 변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트리플 미디어 전체를 활용한 IMC를 어떻게 잘 수행해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죠. 사실 뭐 예전에도 뭐 우리가 디지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전에도 언제나 소비자 조사하고 우리가 타겟할 고객들하고 FGI, FGD하고 이러면서 정보들을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뭐 메시지 만들고 매체 정하고 사실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인터넷이 뭐 디지털 마케팅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서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넓어진 거고,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것조차도 소비자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디지털 데이터들 때문에 또는 기술의 발전 때문에 가능해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결국은 모든 마케팅의 시작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물어보는 걸로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기는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 소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미디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아까도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페이드 미디어에서만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광고를 볼 때이든 아니면 우리 자사 온드미디어에 들어올 때이든 아니면 그냥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댓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든 소비자들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요 표가 하나 뜰 텐데, 이런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7단계를 빼놓지 않고 대응해야 되고, 또 이 표의 왼쪽에 있는 페이드 미디어만이 아니라 트리플 미디어 전반을 고려한 마케팅으로 아무튼 나아가야만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남는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져요. 결국은 말하는 사람이 주인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주인가 생각해보면 마케팅에서 핵심은 결국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을 조정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에서 늘 Customer Ask, We Answer라고 줄여서 이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을 소비자가 묻고 있는 매체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나올 수 있고
환경도 변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질, 고객이 묻는 것에 브랜드가 충실하게 대답하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마케터들은 계속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